자, 반갑습니다. 헬박스 방장 이기수입니다. 우리 원투. 자, 우리 유튜브 회원의 아주 열화 같은 성원에 대해서 우리 신입들이 승강로에서 그럼 무엇을 합니까 하고 승강로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오늘 조용한 현장이 있어서 자,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요즘 모델에 대해서 승강로 점검을 해볼게요. 자, 가상도를 일단 탑승을 했습니다. 이쪽 기본적인 건 다 생략할게요. 탑승 요령이고 안전 스위치고 밥 먹고 하는 거니까 기본은 항상 잘 지켜주시기 바라요. 안전상 타서 이스도 누르고 수동 타고 너무 복잡하게 안 해도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카에서 운전할 때는 일단 복장에다가 지저분한 거 이렇게 잊지 말고 작업복이 이거는 그래도 제가 전에 인터넷에서 지벤에서 하나 준 건데 동장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이런 지벤 작업복은 그나마 괜찮네요. 근데 이제 이 작업복이 밖에 너덜너덜해서 걸리고 이러면은 이런데 지나치다 걸리면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업복은 바트로 이렇게 볼펜 같은 거 꽂는 게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승강로 할 때는 외부에 아무것도 없는 작업복도 입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한번 뚝 찍어보세요. 이건 MRL 구조입니다. MRL에서 조석기가 있고 이거는 오티스에 대한 전 모델인데 자, 이런 TME 구조가 이렇죠. 일단 항상 얘기하지만 점검은 아이 컨택, 아이, 귀, 눈 똑같아요. 응? 귀와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이 세 가지 감각기관을 열어 놓으시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요거는 비상 통화장치가 내에 있으니까 통화장치가 있죠. 있으면은 한번 보시고 깜빡이가 잘 튀나 보고. 자, CP 구조고. 자, 운행 중에서 벨트 같은 경우는 요렇게 육안으로 잘 보시고 육안으로 봐야지 뭔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저런 거를 들고 다닐 이유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상물 탑승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도화를 한번 봐야 되겠죠. 도화. 자, 이 위치에서 자, 자기 위치에 적당히 서서 도화는 자, 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설정 다 세팅을 해놓고 옛날에 무슨 갈도화나 주무를 때 저희 엘리베이터 배울 때는 갈도화니 산세인이 옛날에 도화는 진짜 점검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점검하면서 부정부음이다 이런 것만 하더라고요. 이런 건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안 했는데 요런 데 WD를 뿌려서 그러나 요런 트랙에 똥이 많이 타죠. 특히 LG 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금성 저거는 그래서 요런 거 하시고 옛날에 산세이나 갈도화 같은 타입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게 조정하는 게 이게 도화의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AC 모달을 썼을 때는 이게 인터록이 주로 걸리는 도화의 고장은 이게 이렇게 오픈하다가 이렇게 걸리는 게 문제였어요. 우리 때는. 예? 우리 때 처음 할 때 전부가 이게 문제였죠. 왜냐하면 이게 크러치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카크러치가 이렇게 여기 오잖아요. 그러면 열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어주는 구조 아니에요? 구조가 오픈되는 원리가 양을 혼자서는 안 열리는 도화잖아요. 홀도화. 자, 그래서 카가 층에 와서 랜딩에 레벨이 맞으면은 요렇게 올라와서 크러치 밴이 요렇게 열어가지고 오픈하고 닫아주는 구조인데 요즘은 인버터가 주로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전부 우리가 저항 오픈 제어 방식으로 건선 저항을 써서 오픈을 제어하고 주로 DC 모달을 이룰 때 DCB 나오기 전에 막대 저항을 쌓아가지고 저항으로 속도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힘들어. 이게 제로가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이 조금만 갭이 넓어도 요러다가 요렇게 걸려 있고 맨날 그냥 뭐가 그 시절에 그렇게 점검할 게 많았는지 물론 지금보다가 기술도 안 되고 제 개인 능력도 안 된 것도 분명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때는 매월 타서 이렇게 점검을 해도 참 맨날 갇힘 사고도 참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어쨌든 점검을 잘해서 고장이 없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발달돼서 인버터가
적용이 되면서 도화 인버터도 인버터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도화 개폐 장치도 어떤 정교한 제어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서서 착상에 들어와서 딱 멈춘 다음에 이렇게 열어주니까 거의 갇힐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설치 때 우리가 요거 행각 케이스를 잘 달아서 이렇게 도화를 잘 전층 매달아 놓고 갭 조정도 요 친절하게 눈금이 다 있잖아요. 요 눈금만 맞춰주시면 돼요. 눈금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눈금, 갭, 그 다음에 요 알로는 그 눌림량은 여기다 맞추고, 이게 충분한 텐션이 있어서 이 인터록을 이렇게 살짝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눌러줘야지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 눌러서 좀 눌러요. 그 텐션량 조정은 요 스프링을 해서 텐션량을 조정을 해주고, 인터록의 거리 좌우 갭은 요걸 끌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게 하나였지만 홀더와 스위치, 요즘 홀더와 스위치가 두 개죠. 그래, 왼쪽 거는 또 마찬가지로 이걸 불러서 탄성량을 조정해주고, 그 검사 때도 우리 정기검사에서도 공단 직원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뭐 누르다가 운행 중에 탁 벌렸을 때 카가 쓰면 안 되는 거고 기본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 설치 때는 그냥 미세 조정을 설치하는 친구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보수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 중에 이 현장도 보면 제가 지금 조정을 해줬는데 이게 보면은 다 운행 중에 쓰면은 다 서요 전부.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13mm 풀러가지고 충분히 떨어지지 않게 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잡아 맞춰줘야 되고. 요걸로 조정을 다 하면 되는데 요걸로 그냥 풀어서 8mm 풀어서 밀면 쉬운데 그걸로 해도 다 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렵죠, 조정하기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서 이것도 풀어주고, 뭐 좌우 센터도 잡아줘야 돼요. 센터가 틀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정을 잘 하시면 되고, 항상 그 갭은 뭐 만지지 않으니까 인터럽 적정 상태 한번 확인하셔 내려가시고, 여기 텐션 너프죠? 이게 텐션 너프. 텐션 너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 방식은. 이게 이제 문이, 아시다시피 홀더와는 혼자서 닫힐 수 없는 도어네요. 그죠? 이게 열리는 것도 혼자서 못 열리는 놈이고, 카드에서 열렸다가 다시 닫힐 때는 무슨 힘에서 닫힌다? 이 스프링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닫히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생긴 방식도 있고, 뭐 스프링도 있고, 옛날처럼 무슨 뭐 이렇게 링크를 뭐 도구를 써도 되고 하지만 요즘은 다 거의가 이렇게 스프링 방식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심에서 당기니까 원래 가시고, 요 텐션 양도 지금 원래 좀 약하긴 해요. 지금 상태 요 정도면 이렇게 사람이 힘으로 눌렀을 때. 근데 너무 또 강하면은 요건 뭐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벨트 소신이 좀 덜 된다마는, 요게 플라스틱 안 쓴 경우들은 요 텐션 풀리가 쇠 같은 경우는 요게 많이 닿여서 많이 소송이 되죠. 너무 강하면은.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이렇게 유선하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좌우 센터를 조정해 주는 거는 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텐션 너프 방식이 보면은 이 방식은 요걸 풀르고 요걸 풀르면은 요렇게 당겨지니까 도화가 이쪽으로 밀리고, 요걸 당기면 요로 밀리고, 요걸로 풀어서 좌우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미세하게. 한쪽만 탁 주면 안 돼요. 그리고 도화 조정은 항상 늘 얘기하지만은 상하부 이렇게, 요게 상하부인데 안에서 봤을 때 위나 아래나 똑같이 벌어져야지 바깥에서 보기가 좋죠. 이게 제일 보기 싫은 게 상부가 이렇게 떡 벌어지는 게 밖에서 보면 제일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상부가 많이 넓어져 있으면 그만큼 인터로이 걸릴 확률도 높은 거고,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딱 맞추는 게 좋지만은 정 못 맞추겠다. 그거는 이제 조정하시는 건 요 사이에 들어가는 라이너를 우리가 설치 때 바닥에 요 사이에 라이너를 충분히 삽입을 해줘죠. 원래 삽입을 해줘서 라이너는 우리가 될 일을 많이 없고, 이제 앞으로 쓰다 보면 점점 내려가니까 뽑을 일이 많겠죠. 그래서 라이너를 빼서 수평을 맞춰주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정 못 맞추겠다 그러면 하부를 약간 벌려주는 게 맞아요.